침체 확률이 98%라. 뭔가 부서질 위기라. 섬뜩하죠. 제가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3의 법칙이라는 룰입니다. 3의 법칙이라는 것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이 그 앞선 12개월, 1년이죠. 12개월 동안의 저점보다가 0.5%포인트가 높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 이게 3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1년 동안하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0.5%포인트가 높았다. 이러면 경제 위기가 혹은 경기 침체가 혹은 경제 경착륙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 3의 법칙에 나오는 지표들입니다. 0.5%포인트가 경기 침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제로 봤더니 1년 동안의 실업률하고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을 봤더니 차이가 0.40%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2008년이죠. 2008년 9월 15일에 뻥 하고 터졌잖아요. 뻥 하고 터졌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말입니다. 닷컴 버블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 3월에서부터 2001년 11월까지 지금 3의 법칙을 대입을 해봤더니 그 인디케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0.30%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위기의 전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이 뻥 하고 터졌잖아요. 지금 현재를 보자고요. 2024년 4월에서 2024년 5월까지를 보면요.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에 아주 기준을 보지 않았지만 0.37%입니다. 0.37%. 최저값하고 최고값이. 최근 1년 동안의 실업률과 최근 3개월 동안의 실업률을 비교해 봤더니 0.37%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와 닷컴 버블의 위기가 왔을 때의 중간선인가요? 이렇게 말입니다. 0.37%포인트가 같다는 것은요. 경기 침체 확률이 98%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3의 법칙이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시장에 굉장히 충격적인 저는 그런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3의 법칙의 지표가 지금 0.37%포인트가 됐다는 것은 0.4%를 다가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4월에서 5월만 봤잖아요. 6월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6월. 6월을 봤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6월을 봤더니 4.1%까지 지금 실업률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 이러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3%에서 4% 사이입니다. 4%가 늘었으면 일반적으로 침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6월에 4.1%다. 그러면 지금 4월, 5월에 0.37%를 유지해 완 포인트, 이 포인트가 말입니다. 지금 6월까지 따지면 3의 법칙 인디케이터에 그 지표 0.37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경기 침체의 가늠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의 법칙이. 그런데 이 3의 법칙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입을 해봤더니 시장에는요. 지금 0.4%포인트까지도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상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6월에 실질적인 여러분 실업률이 4.1%까지 높아졌다는 것. 2021년 11월 4.1% 이후로 최고치가 됐다는 것. 이것은 뭔가 부서질 위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요. 이것이 경착륙으로 최악의 어떤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회 법칙은요. 항상 경기 침체의 가늠자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 3회 법칙의 인디케이터 지표가 0.37%포인트에서 0.40%포인트로 올라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것처럼 지금 경제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것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회 법칙의 인디케이터 지표는요 0.37%지만 6월하고 다시 더해서 계산을 하면 0.40%가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의 골은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를 보면 침체의 조짐이 보입니다. 당장 소매 판매 지수가 4월에 마이너스 0.2%였거든요. 5월에도 0.1%로 돈을 푸는 것만큼 소매 판매 지수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4월에 0.2%라는 숫자는 근래 들어서서 보면 이게 침체의 어떤 가늠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5월에 0.1%밖에 성장을 못했으니까 이게 돈 푸는데도 소매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부서질 위기가 놓여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는요. 지난 3월 이후로 내리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의 평균이 일반적으로 50이에요.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된다.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인데 6월에는 48.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에 50.3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49.2, 48.7, 48.5 이렇게 말입니다. 구매관리자 지수가 3개월 연속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경기 침체의 조짐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서비스업의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지금 5월에 53.8까지 올라갔었던 게 6월에 48.8로 떨어졌습니다. 5월에는 경기가 굉장히 확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6월에는 경기가 축소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핵심은요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이 상승을 하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그만큼 낮아졌었는데 서비스업이 나빠지니까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결국 말입니다. 소비가 덜 되면 기업의 생산은 줄일 수밖에 없고요. 고용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미국 경제의 성장률도 지금 1분기가 1.4%까지 떨어졌잖아요. 연율 계산으로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 4.9%에서 3.4% 그리고 1.4%예요. 2분기는요. 2분기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부서질 위기라는 게 결국 경기 경착륙이 올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충분히 말입니다. 저는 경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착륙의 상황은 지금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보다 가까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경착륙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항상 시장이 좋을 수만도 없고요. 항상 시장이 나쁠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의 어떤 지표에 따라서 혹은 시장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움직임이 예상보다 좀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유동성 장세가 결국은 시장을 망가뜨린다. 저는 그 생각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는요 언제든지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유동성 장세를 반드시 우리가 봐야 돼요.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그 거품이 거치는 시점에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만큼 시장에는 유동성이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거품이 경제 위기 내지는 경착륙을 몰고 온다는 것.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조짐이 있어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될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는 계속 변수가 있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침체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셨죠?